안녕하세요. 화가 문채영입니다. 예. 제가 가끔 텔레비나 드라마를 보면은, 신문이나, 그런 걸 보면은 광고에 나온 연예인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스폰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광고 찍는 건 무조건 그 회사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는 그렇습니다. 예. 광고 찍는 사람들이 보통 일을 하더라고요. 단지,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는 광고에 나온 연예인은 저와 링크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찍는 연예인들이 하는 업무는 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근데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드라마 내일이나 뭐 쇼타임 이런 거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광고를 찍는 내용에 있어서 그 업무가 저한테 전가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희선이 광고를 찍을 경우 그 김희선이 해야 할 업무가 제가 내일이라는 드라마를 본다는 것만으로는 저와는 관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희선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찍더라고요. 그게 모두 저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식적인 얘기를 꼭 말로 해야 되는 게 참 우습네요.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중학교 때 서태지 팬이었어요. 서태지 아이들 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태지 음악 안 듣는 사람 젊은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팬이 많지 않았나요? 근데 저도 그냥 음악 들으면서 열광했던 게 전부예요. 콘서트도 한 번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밈은 그쪽으로 갔겠죠. 밈은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게 뭔가 연예인들과 제가 그림하는 게 관련이 있을까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가 조금 잘 됐었는데요. 그때 세금을 많이 내셨을 때,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하셨을 때, 대기업 10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대요. 예. 그랬답니다. 출판사가 말이에요. 그때는 유통까지 같이 있었대요. 아마 그때 밈이, 그쪽으로 갔을 때 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내게 쏟아졌던 밈은 도대체 어디서 왔었을까라는 추측으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관리 대상, 대기업 100위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관리 대상이 된 회사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회사는 나라 일을 좀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는 1인 회사의 화가입니다. 네. 웃기죠? 1인 회사의 화가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기업 수준의 규모의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다시 중학교 때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중학교 때는 무용 했었어요. 무용. 그리고 잠시 예체능 여기저기 적성에 맞는 게 있나 알아봤었고요. 처음에 비올라 같은 거 배울까 하다가 그러다가 무용을 했습니다. 무용해서 특기자로 그 경기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경기고 들어갔더니 선후배 관계가 좀 너무 체대스러워서 하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경기고의 분위기, 경기고 무용과의 분위기, 학교 교육보다 무용과 선후배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 학교 선생과 그 제자보다 무용과 선후배 관계가 더 중요한 인사 90도의 관계. 지금은 뭐 군대에서도 그런 일 없죠. 저는 무용과랑 관련이 없어요. 체대, 체육, 무용과 사람들. 제가 그림 그린다고 해서 스토킹하지 말아주세요. 현재 방송하는 사람들은 저를 미면상 때문에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은 제가 보지 않는 이상은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연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무당 출신 사람들도 저를 쫓아다닌 적이 있나요? 잠잘 때 가끔 무당의 결계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무당의 결계인지 아니면은 어떤 만화가의 주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에 원작 만화가 있으면 그 만화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사람들 너무 열받아서 왜 안 사라지는 거지? 애니메이션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볼까요? 제가 주식을 다시 시작했어요. 네. 부동산 값이 요동치는 것보다는 주식 쪽에 밈을 주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 우량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대기업 우량주를 위주로. 더 이상 밈도 없을 거니까 오지 마세요.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곳에 컨텐츠 관련자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공사업체나 뭐 의료업체 이런 곳에 빚이 있는 사람이 거기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빚쟁이들이 업무를 뒤집어 씌울 수 없어요. 예, 인테리어 공사가 잘못되면 그 빚쟁이에게 스토킹 당하는 일용직 사람이 업무를 그 자신의 건설이나 인테리어 업무에 참여했다가 일이 잘못될 경우 그 건설사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건설사나 인테리어 업체가. 그거는 비용이 들어도 건설사 잘못이나 인테리어 업체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줘야 돼요.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람은 공사가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가 잘못될 경우 아마 그것에 대한 배상을 그 인테리어 업자에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이죠. 예. 그리고 저에게 만화 이미지로 자꾸 부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 그 꿈을 뿌리면서 부적 이미지를 보이는 사람은 본인이 그 부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걸리게 될 거예요. 쿵쾅거리는 소리나 아니면은 그 인체에 무언가를 묻히는 것으로 사람은 빙의되지 않습니다. 싸우자 귀신이나 영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상대방의 죽은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가 보이는 그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예. 자,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처럼 죽은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죽은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죽은 시간을 보는 건 참 트라우마를 계속 쌓아가는 일이에요. 제가 그림 그리는 환경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도 계속해서 방해받게 될 거예요. 저는 노조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노조에 관련도 없고 스폰도 받지 않는데 그 노조분들이 너무 강성인 사람들이 가끔 나타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에게 오는 회사의 노조분들 중 그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 중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범죄가 낱낱이 티끌 하나까지 다 밝혀져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간 노조원이 그 회사 노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회사 측에서도 저를 괴롭힐 필요가 없고요. 예. 그 노조 사람들도 노조 해결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한테 오면은 그 회사의 노조 직원 중 티끌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그 티끌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직접 그 회사 노조 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광고를 찍는 연예인들은 그 광고 찍는 연예인들이 광고
그 의뢰를 받는 회사의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광고 스폰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화가 문수영은 광고 스폰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도 제 그림을 광고 이미지로 쓰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예. 그림을 광고 이미지로 쓸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